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뭐라? 인사가 달라졌다고요? 당연하죠. 지금 이 몸은 이 마왕님께서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 몸의 주인 녀석이 시나리오 쓴다고 캐릭터 핑이 이런 거 하려고 했나? 어쨌든 금단의 주술로 마계의 문을 열어버렸는데 그때 이 마왕님이 먼저 이 녀석의 몸을 차지해버렸죠. 그래서 마왕 종타쿠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왕 종타쿠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도록 하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요리치의 인생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멸의 칼날을 볼 때 와 개쩐다 하는 캐릭이 몇 명 있죠. 대표적으로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세계관 최강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치쿠니 요리이치. 그런데 냉정하게 마왕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요리이치는 실력에 비해 너무 지읍밥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아? 지읍밥이라고? 그럼 마왕님이랑 요리이치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당연히 제가 지죠. 알다시피 지금 이 종타쿠의 몸은 눈도 침침하고 전투력도 없어서 마왕 본래의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차차 힘을 모으면 분명 완벽한 각성을 할 테니 기대하시고요. 어쨌든 요리치는 귀칼 세가에서 태어나자마자 쌍둥이에 이마에 반점 하나 있다고 아빠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죠. 아니 무슨 심각한 장애나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이려고 하다니. 마계에서도 그러진 않는데 아주 악질인 놈입니다. 이 마왕이었으면 바로 그냥 아빠고 뭐고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가진다는 건 너 역시 누군가에게 죽을 각오가 되었다는 거겠지? 이게 마계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서 아빠를 조져버렸을 테지만 이땐 요리치가 애기였으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요리치의 능력이 처음으로 발현했을 때가 있었죠. 바로 목검을 잡자마자 검술 교관을 때려눕힌 장면 다들 기억나죠? 와 솔직히 이 무술 교관 개쪽팔렸겠는데? 이후로 요리치 또래의 애들만 보면 오줌을 막 지려버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마왕님이 요리치였다면 아 나 존나 센데? 아빠 어딨어? 바로 쿠데타. 아빠 조지고 재산 다 뺏고 아 그러면 너무 패륜인가? 뭐 마음씨 착한 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마왕에게는 자비란 없습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차별한 죄는 달게 받아야겠죠. 혈육은 당신이 먼저 끄는 거다 하면서 아주 참교육 마왕의 호흡 제1형 존나 패기로 자식 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싹 다 조져야 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아니 그 어린 자식 버린 부모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 용서해주죠. 꼭 이렇게 착해 빠진 용사들이 기어 나오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 악독한 마왕님은 그런 착한 용사들의 마인드를 아주 싫어합니다. 어쨌든 요리이치의 엄마는 병으로 일찍 죽고 요리이치는 아빠한테 조져질까봐 집에서 뛰쳐나오게 되죠. 뭐 어리니까 싸우는 것보다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만난 게 바로 우타. 우타도 상당히 불쌍한 게 전염병으로 부모를 다 잃은 고아였고 그런 요리이치는 그런 우타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죠. 아니 이 어린 것들이 벌써 동거를 한다고? 여기서 솔직히 요리이치가 존나 대단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니 새파랗게 어린 남녀가 동거를 하잖아요. 설정상 7살 때 둘이 만났는데 10년 뒤인 17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왜 이상하냐? 솔직히 2차 성징이 한 14살쯤에 오고 그 뒤에는 생물학적으로 곧바로 임신이 가능한데 요리이치 이 녀석 어떻게 17살 때까지 참았냐? 시골에서 살고 정보도 없어서 적당한 피임 방법도 몰랐을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히 14살이면 바로 임신시켜서 애 낳았을 것 같은데 이 마왕님이 너무 썩었나? 물론 작가 입장에서 만화에 미성년자 애들이 애 낳는 서사 넣으면 좀 그러니까 그 당시 성인인 17살에 낳게끔 했겠죠? 뭐 옛날 사람들은 2차 성징이 일어나면 바로 애 낳고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말이야. 제가 살던 마계에서는 애 낳는데 나이 제한 그런 거 없습니다. 번식 가능하면 바로 번식을 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죠. 어쨌든 요리치는 그렇게 우타를 임신을 시키고 애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산파를 부르려고 마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도와주다가 날이 저물어버리고 그 틈에 우타가 오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 마왕님은 이 부분도 좀 이상해. 요리치에 내비친 세계가 있는데
3파가 왜 필요할까나? 그냥 신체 구조 이런 거 다 보이면 요리치가 애 낳는 거 3파보다 더 잘 도와줄 것 같은데? 우타 몸 상태 딱 진찰해서 피가 잘 안 도네? 미역국 딱 끓여주고 그러면 되지. 왜 괜히 3파 부른다고 가서 애랑 아내를 죽게 만드냐고. 어쨌든 그 후에 요리치는 오니의 흔적을 찾아온 귀할대 검사를 만나 그제서야 자신의 재능을 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요리치가 마음 먹고 검을 들어버리니까 오니들 입장에선 완전 재앙이 일어난 거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미치카츠를 구해주기도 하고 귀할대 검사들에게 전집종호흡이라는 거 알려주기까지 해요. 이게 강자의 여유라는 거지. 보통 마계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잘 안 알려주는데 요리치는 니들이 전집종호흡 해봤자 나만큼 쓰겠누? 하면서 알려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리치의 반점으로 인해 그 당시 주들도 다 반점을 발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왕의 시선으로 보면 결국 요리치 이 자식 치명적인 전염병 보균자나 다름없는 거 아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주변에 능력 있던 주들 반점 나오게 해서 일찍 단명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걔네들이 무장을 잡고 죽었으면 몰라도 그 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망 원인이 요리치인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보면 미치카츠가 오니가 된 것도 이해가 되긴 함. 주변의 동료들 싹 다 죽어나가는데 무섭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건데 그래서 요리치가 무잔 못 잡고 다시 귀살대 돌아왔을 때 요리치가 앞으로 무잔 숨어있을 거라는 보고를 한다? 귀살대 주들 입장에서는 요리치한테 할복하라는 말 할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일 거면 확실히 죽여놔야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 오니를 끝장냈구나 라고 하면서 그나마 일찍 죽어도 여한이 없지. 이젠 그냥 요리치 때문에 반점 생겨서 일찍 단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요리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기껏 족밥들 검수 가르쳐줘서 혼자였으면 절대로 못할 실력까지 키워놨는데 나한테 할복 이지라 한다고? 이 마왕이 요리치였으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어디 건방지게 너네들 한꺼번에 덤벼도 나 못 이기잖아. 어차피 너네 나 없었으면 실력 모자라서 오니한테 처참히 찢겨 죽었을 텐데 반점으로 곱게 죽게 해줬는데 뭐? 할복? 제명? 이래서 인간들한테는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호의를 권리로 알아버린다고. 겸손하면 호구로 봐서 전투력 10짜리들이 1000짜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후로 요리치는 혼자 쓸쓸히 방랑하다가 코쿠시보 만나고 죽죠. 이게 뭐야, 너무 안타깝다 이거야. 자, 그러면 마왕의 관점에서 요리치의 회생 방안을 지금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요리치가 무잔을 만났는데 개발랐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리치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그 전까지야 태초의 오니가 얼만큼 강한지 모르니까 함부로 까칠 수 없다고 해도 이제 무잔이 족밥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 세상은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를 시전해도 되는 거죠. 바로 귀살 때부터 접수를 해. 뭐 귀살 때에서 좀 강한 주들 몇 명 조져 넣으면 그 밑에 애들은 당연히 요리치를 따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베야시키 당주는 코쿠시보한테 이미 죽어서 어린 아들이 당주가 되었을 테니 그 어린애를 살살살 굴리면 귀살대를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득하냐고? 귀살대가 지금까지 음지에서 비공식으로 활동했지만 이제부터 양지로 나가자. 응? 세력이 더 커져 오니들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라고 하면 아이고 그런 방법이? 하면서 머가리를 딱 치겠죠? 이제 귀살대의 불을 등에 업고 귀살대 검사들을 병사로 딱 이끌고 막부의 쇼군부터 이제 조지는 거죠. 솔직히 전집종호 배운 검사들이면 일반 무사들보다 강할 테니까 쇼군의 병사가 많다 해도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부대를 통솔하는 대가리 딱 보인다? 그냥 요리치 가서 슥싹 해버리면 바로 요리치 막부 탄생. 왕도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귀살대를 국가 공인 부대로 만들고 우타를 있게 해줄 절세 미녀들 아주 막 쫙 옆에 깔아놓고 훗날에 뭐 우주이 탱겐? 내 비치는 3개? 나는 이 새끼야 최소 10명이야 하면서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애를 존나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최소 무이치로급 재능 요리치 직속이면 건강한 탄주로 수십 명이 태어난다고 해도 됩니다. 자, 10명의 아내가 있다고 치고 1년에 자식 1명씩, 그중 50% 확률로 아들. 그럼 1년에 5명, 한 10년간 열심히 자식 농사 짓는다 치면 이제 50명의 아들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걔네들한테 전부 해외업을 가르치면 이 정도면 귀살 데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계속해서 애들 낳고 또 낳고 일단 맞불을 먹었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 걱정 없이 자식 엄청 낳는 거예요. 이제 무장이 숨어 살다가 100년이 지나서 아 이제 요리치 그 새끼 뒤졌겠지? 하면서 밖에 나왔는데 건강하고 강한 탄주로코 애들이 그냥 수백 명이 해외업 쓰면서 달려들면 막 끝장나는 거지. 탄지로 세대까지 올 일도 없습니다. 요리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소박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결과로 놓고 보면 방관자, 위선자의 삶이 되어 피해자들만 엄청 양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지린다? 그럼 최대한으로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마왕 종타쿠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왕의 부활을 위해 구독, 좋아요 박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